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약에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주도했고 참여했던 소위 경찰총경급 간부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군인이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그리고 군인이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요걸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상황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이 경찰들이 자행한 이런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군형법 조항을 얘기했지만 이 경찰들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항과 그러면 이들을 어떤 처벌을 할 수 있고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들이 정말 잘못을 했다고 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국가공무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후미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소위 전국경찰서장 회의란 임의 협의체, 이거는 법률에 없는 협의체입니다. 이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조직할 권한 이런 거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만약에 허락을 했다, 승인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런 식으로 전국경찰서장 회의라는 협의체도 없고 이게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는 그런 모임, 단체, 조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이런 게 원래 있었다는 듯이 이 전국경찰서장들이 무슨 어떤 총의를 모으면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집단 행동을 강행한 총경,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까? 자칭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이를 주도한 유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이 사람은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서 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모임 해산 지시를 어겼습니다. 윤익은 후보자의 지시는 정당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명령을 갖다가 지시를 어겼습니다.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회의 종료 후 이 유삼영을 갖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시켰습니다. 유삼영 전 서장은 이에 대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장관한테 인사권이 주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한 증거다.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시범 보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입니다. 경찰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 발령 조처는 윤희근 후보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 것이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법률상으로 이 사람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직권남용을 합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 하려고 직권남용을 지금 합니까? 나중에 이거 지금 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뭐 하려고 자기 깜빵 갈 예약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찰이라고 하는 이 증거에 살고 증거에 죽고 이 어떤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국민 권익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고 증거로 얘기해야 되는 이 경찰, 경찰 내에서 5번째로 높은 계급에 속한 이 유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대체 무슨 근거, 무슨 증거로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갖다가 휘둘러 가지고 인사권을 장악해서 자기를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찰청의 해당 조치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과 과거 판례를 종합하면 이 같은 경찰청의 대응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찰 일선 조직을 지휘하는 총경들이 집단 항명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집단 항명 아닙니까? 때를 이루어 가지고 명령을 갖다가 거역하고 그 모임을 강행하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외부에다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집단항명 아니면 대체 우리 사회에서 뭘 갖다 집단항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가치 판단, 가치 부여를 떠나서 정말 말 그대로 집단항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집단항명에 관한 중대한 의미, 이거는 제가 기사로도 얘기했고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준군사 집단인 경찰, 각종 범죄 수사부터 민생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찰, 그런 권한을 가진 경찰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상부 지시를 어기고 집단 행동을 한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약에 군인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소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그 수괴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가담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량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처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유삼영 전 서장과 소위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한 경찰 총경 간부들은 경찰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군형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전국경찰서장 회의라는 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회의를 강행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유삼영 전 서장이든 거기에 참석한 경찰총경 50여 명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석한 뭐 140여 명이든 다 무슨 자격으로 참가했습니까?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무슨 자격으로 참가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인지 경찰서장과 같은 계급의 총경 요거 작은 무궁화 4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에 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들은 경찰이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법률에 근거도 없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거기에 참석했던 거 아닙니까? 집단 행동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상관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명령, 지시를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위 유지의 의무, 이걸 갖다가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또 공무원은 직무의 내의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같은 법률 제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이건 또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러니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해태하면서 이 집단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출하거나 행위를 한 거, 요걸 갖다가 집단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경찰 독립, 운운한 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참가자들이 공익을 주장할 경우 이거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좀 이제 단정하기 어렵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들의 행태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해석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법률 조항과 과거 판례를 고려했을 때 이 23일날 경찰청 상위기관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발하고 경찰 지휘체계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와의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드러냈다고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이 전국의 소위 경찰서장 내지는 총경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여기에 가담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국가공무원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고 나서 이게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 징계는 타당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야 한다고 우리 사법부는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해당 판례 중에 일부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집단 행위에 해당하려면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 기술에 따르면 전국경찰서장 회의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단의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집단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물론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 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 조퇴, 초과 근무 거부,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게 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다 집단 행위가 됩니다. 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간접적으로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 집단 행위에 가담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중요한 겁니다. 그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취지가 아무리 좋고 그 뜻이 좋고 그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외부의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 지금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무슨 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거나, 문재인 정권에는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경찰을 갖다 직접적으로 지휘를 한 그거를 갖다는 뭐 경찰 독립 뭐 이런 거 외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정부 조직법상 정말 법률상 그대로 나와 있는 어떤 행정안전부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경찰 장악이라고 하는 주장, 그러니까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전 영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유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무슨 뭐 1970 지금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1970년대 80년대 민주투사들의 목숨, 그 소중한 그 목숨에 기반해서 얻어낸 것이다, 쟁취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 권익을 위해서 우리 총경들이 몸으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막아내겠다, 경찰의 독립을 지켜내겠다, 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갖다가 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런 경우 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정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공방의 주제, 정치적 공방을 조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방의 주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두고 언론에다 대고 소위 언론 플레이로 오해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럼으로써 우리 경찰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 행안부에 대한,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정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그러한 발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즉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집단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청이 실제로 전국경찰서장 회의 주도 참여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럼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직무의 내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경찰청장은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없으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장, 경찰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강제하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청장이 그래도 내 후배들인데, 그래도 같은 경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징계 처분을 그 의결을 했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찰청장도 형법에 따라서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물을 수가 있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고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찰청장은 그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직무유기로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장. 안 그렇습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행위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